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평소 건강 정보나 의학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만 오늘 주제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 바로 잠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히 잠자는 동안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사시던 김 여사님, 76세 되신 분인데요.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것도 자는 동안에요. 평소 혈압약을 드시긴 했지만 건강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날도 저녁에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담소를 나누셨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아침상을 차리려고 방문을 두드렸을 때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김 여사님의 며느리와 통화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평소처럼 주무시길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깨우러 갔는데 이상하게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다가가서 보니 이미 차갑게 식어 계셨어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정말 슬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그냥 우연히 한 번 있는 일이라면 좋겠지만 놀랍게도 우리 동네에서만 최근 3개월 사이 이미 5번이나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모두 건강하셨던 어르신들이 그것도 잠자는 동안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면 중 돌연사라는 용어가 의사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된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잘못된 수면 습관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매일 밤 약 8-9명의 어르신들이 수면 중에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는 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배우자 아니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 밤 그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정 교수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직접 카메라를 들고 병원을 방문했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정 교수님과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의 수면 중 돌연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8,000명에 이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중 상당수는 예방 가능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셨나요? 예방 가능했다는 거예요. 즉, 미리 알고 조심했다면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 혹은 친구 중에 그냥 자다가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잠들면 죽는다 마이너스 수면 중 돌연사의 경고 신호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충격적인 숫자로 보는 수면 돌연사의 실태. 제가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이 문제의 규모였어요. 정확한 통계를 알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 소름이 돋는 숫자들이 나왔어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한 노인 중 무려 38%가 수면 중에 발생했다고 해요.
거의 40%에 가까운 숫자예요. 즉, 심장 문제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중 10명 중 4명은 잠자는 동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수치가 5년 전과 비교해 23%나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도 있고,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변화한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해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수면의 질 저하, 스트레스 증가 등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네요.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최근 3년간 70세 이상 노인 2,5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수면 중 돌연사한 분들 중 약 72%는 사망 전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건강검진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고도 잠자리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더 알아보기 위해 노인의학 전문의 세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본인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대화하고 식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여러 기관, 특히 심장과 혈관, 호흡기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문제가 없던 사람도 밤에 수면 중에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수면 중 돌연사 위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60대에 비해 70대는 약 2배, 80대는 무려 5배 이상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죠. 제 주변에도 이런 슬픈 사례가 있었어요. 제 친한 지인의 어머니가 3개월 전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82세였지만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댄스 교실도 다니실 만큼 활기차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냥 평소처럼 주무시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지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평소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요.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수면 중 돌연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지금도 함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예요. 약간 무섭고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가 여러분이나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끝까지 주의 깊게 봐주세요. 65세 이상이신 분,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 콧꼬리가 심하다고 지적받은 적이 있는 분, 최근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이 있으신 분, 가족 중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돌연사 사례가 있는 분, 최근에 수면의 질이 나빠졌다고 느끼시는 분,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꼭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수면 습관이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수면 습관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중 돌연사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내용은 제가 전국의 수면 의학 전문의들과 노인 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리한 내용이니 신뢰하셔도 좋아요. 첫 번째, 자기 직전 수분 섭취 습관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배워왔죠?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잠들기 전 물 한 잔을 꼭 마시는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 전에 물 한 잔은 건강에 좋다라는 말도 자주 들어보셨을 거고요. 맞아요. 수분 섭취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이 좋은 습관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나야 하겠죠? 이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세 가지 위험한 일이 발생해요. 첫째,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한 혈압 상승과 하강이 일어나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변하는데 고령자의 혈관은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지러움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실신할 수도 있죠. 둘째,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과정에서 낙상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노인 골절의 상당수가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 발생한다고 해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깊은 수면에서 갑자기 깨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장 리듬의 불규칙성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수면 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70대 이상 노인이 깊은 수면에서 갑자기 깨어날 때 심장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순간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을 위해 잠들기 전 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작년 겨울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그대로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옆에서 주무시던 할머니께서 즉시 119에 신고하셔서 목숨을 건지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5분만 늦었어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는 직접 김 할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물을 마셨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뻔했다니 정말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중단하고 자기 전에 꼭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어요. 전문가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마치고 소변을 본 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해요.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물론 수분 섭취가 중요하니까 낮 시간에 충분히 물을 드시고 저녁 시간부터는 줄여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알아볼 위험한 습관은 자기 직전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이에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많이 사용하시죠? 특히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도 밤에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이나 TV를 시청하면 뇌가 발생시키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생성이 억제되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이 증가한대요. 특히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한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태로 잠이 들면
수면 중에도 뇌와 심장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몸은 자고 있어도 뇌와 심장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수면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강조해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뉴스나 드라마, 자극적인 영상 등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보고 잠들면 수면 중 심장 부담이 20에서 30%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된 심장 부담은 밤중에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여름 서울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특히 그날은 매우 긴장감 넘치는 반전 결말의 장면을 보다가 잠드셨는데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셨대요. 부검 결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됐다고 해요. 물론 모든 심장마비가 스마트폰 시청 때문은 아니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습관이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제 부모님께 즉시 전화드렸어요. 두 분 다 70대인데 특히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시는 습관이 있거든요. 다행히 아버지도 이 위험성을 이해하시고 습관을 바꾸기로 약속하셨어요. 전문가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해요. 특히 정서적으로 자극이 되는 콘텐츠, 뉴스, 스릴러물, 공포물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잘못된 수면 자세예요. 여러분,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베개는 얼마나 높게 사용하시나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나요? 아니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의 습관으로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난 옆으로 누워야 잠이 와라고 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이런 자세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노인의학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높은 베개는 목과 기도를 압박해 수면 중 호흡을 방해합니다. 특히 목 근육이 약해진 고령자의 경우 이로 인해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면 무호흡은 혈중 산소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이는 심장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무호흡증이란 잠시 호흡이 멈추는 현상인데 보통 자는 동안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상태를 말해요. 중증 무호흡증 환자는 밤새 수백 번 이런 상태가 반복될 수 있고 매번 뇌가 산소 부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이 가고 결국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져요. 또한 옆으로 누운 자세, 특히 왼쪽으로 누운 자세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압박을 받아 심장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고령자의 경우 이 부담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고 개인별로 편안한 자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맞춰 수면 자세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 81세는 평생 2개의 높은 베개를 겹쳐서 사용하셨대요. 그러다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심한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의 권고로 베개 높이를 낮추고 수면 자세를 바꾸셨어요. 그 결과 무호흡 횟수가 절반 이상 줄었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해요. 잠자는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맑고 피곤함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능한 한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주무시고 베개 높이는 주먹 하나 정도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해요.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2주 정도 적응하면
훨씬 편안하고 안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번째로 알아볼 위험 요소는 잠자리 온도 변화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는 느낌 정말 좋죠? 특히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를 높은 온도로 설정하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까요? 인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요. 또한 체온이 높아지면 땀이 나고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여요. 심장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해요. 특히 밤사이 전기장판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진 고령자의 경우 심장에 극도의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을 계속 고속으로 돌리는 것과 비슷해요. 결국 엔진이 과열되듯 심장도 과부하 상태가 되죠. 또 다른 위험은 온도 변화에 있어요. 전기장판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상태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이동할 때,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이불 밖으로 나오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고, 이 과정에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작년 겨울 뉴스가 생각났어요.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3분의 어르신이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죠. 3분 모두 한파가 찾아온 날 전기장판을 평소보다 높은 온도로 설정하고 주무셨고, 모두 다음날 아침 가족들에 의해 발견되셨어요. 부검 결과 3분 모두 심장마비가 사망 원인이었대요. 이 소식을 접하고 직접 그 마을을 찾아가 보니 마을 이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갑자기 영하 15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거든요. 어르신들이 추위를 많이 타시니까 다들 전기장판 온도를 최대로 올리고 주무셨을 거예요. 그게 이런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할까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의 온도를 중간 이하로 설정하고 잠들기 전에 미리 데워놓은 후 잠들 때는 가능한 끄는 것이 안전하대요. 또한 실내 온도는 20-22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제 외할머니는 이 조언을 들으시고 이렇게 실천하고 계세요. 자기 전에 전기장판으로 침대를 데우고 주무시기 직전에 전원을 끄신대요. 그리고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몸이 차가워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한 방 온도계를 구입해서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신경 쓰신다고 해요. 5번째 위험 요소는 수면 중 약물 복용과 관련된 위험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게 되죠.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관절염약, 수면제. 정말 많은 약들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약들을 언제,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 수면 중 돌연사의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약물학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특히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등은 복용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혈압약을 저녁이나 취침 직전에 복용하면 밤중에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약의 경우 약의 종류에 따라 복용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약은 아침에 먹는 게 좋고 어떤 약은 저녁에 먹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사나 약사의 상세한 설명 없이 그냥 하루에 1번 또는 하루에 2번 정도의 안내만 받고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에요. 예를 들어 일부 진통제와 심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수면 중 부정맥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또한 수면제, 진통제, 항우울제 등은
호흡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 이미 호흡이 약해지는 수면 중에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약들을 술과 함께 복용하면 그 위험은 더욱 커져요. 제가 만난 한 약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받은 약들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꼭 한 약국에서 모든 약을 관리받고 복용 시간과 방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모든 약물의 복용 시간과 방법에 대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고 특히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은 언제 복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요. 6번째로 알아볼 위험 요소는 음주 후 수면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소주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약간의 알코올은 잠들기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되면서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장과 호흡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의학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 잠들기 쉽게 만들지만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얕은 수면을 유발하고 자주 깨게 만듭니다. 또한 알코올은 호흡 근육을 이완시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술을 마시고 자면 더 위험해요. 알코올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이고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는 잠자는 동안 부정맥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죠. 서울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 79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저녁 소주 한 두 잔을 마시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라고 항상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이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바로 술을 끊으라고 강력히 권고했대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의사의 권고에 따라 술을 끊고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평생 마셨던 술이 내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는 아예 끊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문가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능한 한 취침 전 음주를 피하고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만약 술을 마시더라도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마시고 그 양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7번째 위험 요소는 수면 중 스트레스와 불안이에요. 사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어느 때든 건강에 좋지 않죠. 하지만 특히 취침 전 강한 스트레스나 불안한 감정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수면 중 돌연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해요. 잠들기 전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런 상태로 잠들면 수면 중에도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상승할 수 있어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회복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져요. 같은 스트레스라도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의 심장과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이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심장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마음이 불안하면 심장도 불안해집니다. 라고. 이 할머니는 의사의 권고로 취침 전 명상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하셨고 점차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취침 전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편안한 음악 듣기, 따뜻한 차 마시기 등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요.
또한 취침 전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나 기도 등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7가지 위험 요소를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습관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안전한 수면 습관을 꼭 실천해 보세요. 4부 안전한 수면을 위한 생명 지키기 실천법. 지금까지 조금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위험은 올바른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안전한 수면 황금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자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낮 동안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지만 저녁 시간부터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아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많은 양의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꼭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문가들은 소변이 마려워 밤중에 일어나는 것이 고령자에게는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고 말해요. 따라서 낮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 시간에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패턴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또한 만약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한다면 방 안에 간이 변기를 두거나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니까요. 둘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책 읽기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을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해요. 또한 자극적인 콘텐츠 뉴스, 드라마 듣는 마음을 흥분시켜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신에 잠들기 전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명상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내용의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또는 가족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 어머니는 잠들기 전 30분 동안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이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베개 높이는 주먹 하나 정도로 낮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 똑바로 누워 주무세요. 평생 사용해온 높은 베개나 옆으로 눕는 자세가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목과 척추, 기도의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편했던 자세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베개는 주먹 하나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고 너무 푹신하기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것이 좋아요. 또한 가능한 한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누운 자세로 주무시는 것이 기도를 열어두고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번에 바꾸지 말고 2주 정도에 걸쳐 서서히 자세와 베개 높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 고 조언해요. 조금씩 낮추고 적응하면 결국에는 더 편안하고 안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넷째, 실내 온도는 20-22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는 미리 데워놓은 후 잠들기 전에 끄거나 낮은 온도로 설정하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체온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이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실내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덥다면 이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수면에 가장 적합한 실내 온도는 20-22도라고 말해요. 이 온도가 너무 춥게 느껴진다면 실내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따뜻한 잠옷이나 양말을 신고 가벼운 이불을 여러 겹 덮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를 사용한다면 자기 전에 침대를 미리 데워놓고
잠들기 직전에 끄거나 최소한 약 또는 중약 정도의 낮은 온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장시간 높은 온도의 전기장판 사용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하세요. 자기 30분 전에 전기장판을 켜서 침대를 따뜻하게 데우시고 잠들기 직전에 끄신대요. 대신 따뜻한 수면 양말과 수면 모자를 착용하시면 밤새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섯째, 모든 약물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각 약의 복용 시간과 방법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꼭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등은 복용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약사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모든 약을 한 약국에서 관리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다른 약국에서 조제받으면 약물 간 상호작용을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호흡을 억제할 수 있어요. 이런 약들은 의사와 상담하여 취침 시간과 관련해 가장 안전한 복용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째, 취침 전 술이나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장과 호흡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능한 한 취침 전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카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녹차, 콜라,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해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차 같은 음료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따뜻한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도와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준대요. 일곱째,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수면에 매우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면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어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아요. 가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자주 수면 패턴이 바뀌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져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제 할아버지는 항상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40년 넘게 지내셨죠.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정신도 맑으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고 확신해요. 여덟째, 가벼운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자기 직전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수영, 스트레칭 등의 활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좋아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잠들기 3시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흥분 상태가 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운동은 아침이나 오후 일찍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저녁에 운동을 한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활동이 적합해요. 제 이모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시는데 이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밤에 훨씬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이 다양한 수칙들을 실천한 후 건강이 크게 개선된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부산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아버지는 작년에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어요. 퇴원 후에 의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전한 수면 습관을 철저히 지키라고 조언했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대요.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조금만 마시고 스마트폰도 8시
이후에는 보지 않았어요. 베개도 낮은 걸로 바꾸고 전기장판도 잘 때는 꺼버리고요. 처음엔 너무 불편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혈압도 안정되고 호흡 곤란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잠자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사라져서 아침에 훨씬 편안하게 깨어난다고 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습관 변화로 제 건강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건강하게 깨어나는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수면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조해요. 수면 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올바른 수면 습관은 돌연사 위험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습관은 단순히 더 좋은 수면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법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수면 중 돌연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밤이 위험과의 싸움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무지에서 오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배운 8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훨씬 더 안전한 밤을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 정보를 알게 된 이후로 제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뿌듯함을 느껴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노부모님이나 고령의 가족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반드시 이 정보를 알려드리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저는 이 영상이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물론이고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정보를 실천해 보신 후에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이에요. 이 방송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건강한 수면과 안전한 내일을 선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수면이 여러분의 삶을 더 길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 정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만약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제게는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전송, 한 번의 소개가 소중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